자, 안녕하세요. 매플다솜입니다. 자, 2020년 정말 바이러스의 역습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느새 일상이 되었고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죠. 그리고 학교도 원격 수업이라는 생전 처음 해보는 생소한 수업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 1년 동안 원격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 또는 생각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2021학년도 원격 수업 준비라고나 할까 가이드라고나 할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예비 초등학생 학부모님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것의 유형을 이제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제 제시형입니다. 학습 꾸러미라든지 또는 선생님이 내주시는 어떤 숙제죠, 과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수업을 대체하는 형태죠. 주로 저학년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EBS 방송을 청취하고 또 학교에서 나눠준 학습 꾸러미를 하는 형태였죠. 그 다음이 이제 컨텐츠형과 실시간형이 있습니다. 컨텐츠형은 e학습터라든지 EBS 온라인 클래스, 구글 클래스룸 등 이런 어떤 원격 수업 플랫폼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제시하는 컨텐츠를 시청하는 것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었고요. 실시간형은 줌을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구글 미트 등을 이용해서 양방향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이렇게 이 세 가지 유형의 원격 수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컨텐츠형 수업과 실시간형 수업이 가장 줄을 이뤘었죠. 자, 2021학년도에는 컨텐츠형보다는 실시간형이 더 중심이 되어서 원격 수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학교 현장에서도요, 컨텐츠형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학부모들의 요구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작년 2020년도까지는 생전 처음 해보는 원격 수업이다 보니까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또 시행착오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에는 정상적인 학사 일정을 가지고 양방향 화상 수업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론 컨텐츠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병행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컨텐츠형을 중심으로 실시간형이 들어가는 형태였다면은 올해는 컨텐츠형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주로 실시간형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원격 수업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수업 환경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누워서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수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설마 이렇게 하고 있는 학생이나 또는 자녀들이 있지는 않겠죠. 이건 수업이 아닙니다. 노는 거지. 자, 그래서 가장 좋은 환경,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벽을 등지고 앉는 배치가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이제 양방향 화상 수업을 할 때 카메라 뒤에 비춰지는 모습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카메라 뒤쪽에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집안 내부의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면 조금 선생님 입장에서 민망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짝 엿보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방문을 마주보고 벽을 등지고 앉는 책상 배치가 원격 수업, 특히나 양방향 화상 수업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이렇게 넓은 방과 좋은 방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쉽지가 않죠, 이것이. 또 이런 책상 배치는 방을 작게 만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학생들 방, 어린아이들의 방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작은 방을 쓰다 보니까
이런 책상 배치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벽을 마주보고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쪽에 배경이라든지 혹시라도 가족들이 잠깐 방에 들어와야 될 일이 있을 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의자 등 뒤쪽으로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을 설치를 해서 원격 수업을 할 때 뒷배경을 어느 정도 정리해 주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상에 컴퓨터도 올라가고 뭐 모니터도 키보드도 있어야 되겠고 또 마우스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수업이니까 교과서랑 배운 공책도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사이드 테이블, 보조 테이블을 이용을 한다든지, 또는 이런 모니터 받침대, 시중에 나와 있는 저렴한, 다이소에 가면 아주 저렴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니터 받침대를 이용해서 책상 위 공간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필기를 하고 교과서를 펴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공간을 정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죠. 아마도 올해는 이제 3월 2일이 시작이 되면은 학사 일정에는 변동이 없을 겁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은. 다만 이제 원격 수업을 하느냐, 등교 수업을 하느냐, 등교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학사 일정은 가능하면 변경하지 않겠다는 게 교육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따라서 원격 수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를 하여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이제 시간 관리예요. 생활 습관을 만들어 두는 건데, 작년 한 해 너무 힘들었던 게 원격 수업이 길어지고, 뭐 1년 거의 다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정신을 못 차리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방학도 아닌데 방학처럼 지내는 거죠. 밤늦게까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늦게 자고, 아침에 굳이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으니까 늦게까지 자고, 이러다 보니까 생활 리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학교 시간표에 맞춰서 생활 습관을 조금씩 길들여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업 시간에 등교 수업이 됐을 때 이렇게 꾸벅꾸벅 졸 수밖에 없겠죠. 왜? 아침에 뭐 9시, 10시, 11시에 일어나 버릇하던 사람이 내일은 등교래 이래가지고 학교에 와봐요. 잠이 깰 리가 없죠. 그냥 비몽사몽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업의 효율도 극단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뭐 간단하게 세수를 한다든지 씻고 아침밥을 먹고 책상에 앉아서 수업할 준비가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학교에서 1교시가 시작하는 9시에서 9시 10분 그 사이에는 이 모든 활동들이 다 끝나는 시점으로 생활 리듬을 잡아주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말짱한 정신으로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생활 리듬을 3월이 되기 전에 조금씩 훈련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녁에 일찍 자야겠죠. 잠이 안 와요 하는 사람들 억지로라도 눈을 감고 잠드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몸의 수면 리듬이 깨지게 되고, 그것은 원격 수업을 하든 등교 수업을 하게 되든 학습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일찍 자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11시, 12시 전에는 잠들도록 이렇게 생활 습관을 미리미리 잡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장비를 좀 사야 되겠죠. 뭐 아마 작년에 이제 원격 수업을 하면서 이미 갖춰놓은 집들도 있고, 그런데 뭘 사야 되느냐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학교에서 하는 원격 수업을 원활하게 들을 수 있는 기계라고 한다면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그리고 일반적인 데스크탑 컴퓨터 등이 있겠죠. 자, 다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연결되는 대부분의 기계들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연결돼서 웹 브라우저를 열어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그 기계로는 원격 수업을 하는데 뭐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뭐가 더 좋으냐라고 하면 이제 호불호가 좀 갈려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데스크탑 컴퓨터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접근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꺼낼 수 있고, 뭐 혹시라도 이동 중에 뭐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다 같이 어디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원격 수업을 들어야 될 때, 그럴 때 이런 이동의 편의성을 생각을 한다면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괜찮아요. 그런데 수업을 책상에 앉아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데스크탑 컴퓨터나 노트북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데스크탑을 할 경우에는 웹캠이나 헤드셋 또는 뭐 이어폰하고 마이크 등의 부가적인 장비 구입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라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뭘 사야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가끔 받아요. 그래서 웹캠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짜. 그런데 자,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딱 세 가지 기준만 가지고 고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HD 화질을 지원을 하는 게 좋습니다. 720p라고 되어 있는데 뭐 HD라고 써 있으면 돼요. 뭐가 됐든. 그 다음에 자동 초점 기능이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안 그러면은 얼굴에 초점이 맞지 않을 때 이렇게 손으로 다이얼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초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니터 위에 거치할 수 있는 형태가 좋습니다. 그래야 책상의 공간도 덜 차지하게 되고 또 각도 조절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이거 세 가지 외에도 뭐 굳이 하나를 더 따진다면은 마이크 내장형이 되어 있는 웹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웹캠들이 지금 이 네 가지 사양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헤드셋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어폰 정도만 있으면 되고, 마이크는 웹캠의 마이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대인데, 웹캠의 가격대가 제가 잠깐 검색한 목록을 봐도 뭐 3만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만원, 30만원대까지 있어요. 무조건 좋은 게, 비싼 게 좋은 거다, 뭐 L사 뭐 또는 S사 게 좋은 거다, 그런 거 없습니다. 원격 수업을 하기 위한 용도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HD 화질이 지원이 되고 자동 초점이면서 모니터에 거치할 수 있는 형태라면은 그게 뭐 10,000원이 됐든 30,000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카메라는 원격 수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집에 정상적으로 작동은 되지만 사용하지 않는 구형 스마트폰이 있다면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웹캠 대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쉽게 그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다만 구형 스마트폰 가운데서 뭐 안드로이드 폰 같으면 플레이스토어라든지 애플이라면은 앱스토어에서 어플을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야 됩니다. 뭐 저도 아주 오래된 뭐 아이패드도 가지고 있고 오래된 아이폰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앱스토어에서 앱이 다운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용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데 그닥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뭐 3, 4만원짜리 웹캠 하나 사는 게 낫고요. 그렇지 않고 앱이 정상적으로 다운받아서 실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리고 우리 집은 와이파이가 된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웹캠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검색을 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사야 되겠다, 뭐 원격 수업을 해야 되니까 애 방에 컴퓨터를 놔줘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데 컴퓨터는 아까 말씀드렸죠, 노트북이 아니라 데스크탑을 산다라고 기준으로 정했을 때는 제발 브랜드 제품을 사지 마세요. 뭐 LG나 삼성 뭐 이런 브랜드 제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좋은데 가격 대비 성능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할 때는 조립 컴퓨터를 추천을 해요. 다만 이제 조립 컴퓨터도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이렇게 이 가격이 뭐 이거 싸네 하고 이제 들어가 보면은 뭐 고르라는 게 많아요. 컴퓨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뭘 사야 될지 좀 애매하기도 하고 또 괜히 이 장사꾼들한테 속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조립 PC를 사실 때는 사무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면은 원격 수업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하고 포털 사이트 접속해서 검색할 수 있는 정도의 컴퓨터 사양이면은 얼마든지 원격 수업을 하는데 지장 없이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성능이 좋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비쌉니다. 괜히 또 원격 수업 준비한다고 무리해서 뭐 아이들 컴퓨터 사준다고 너무 좋은 거 사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너무 싼 것도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 1년 쓰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컴퓨터를 한번 샀으면은 한 2, 3년 정도 쓸 거를 생각을 한다면은 중저가 또는 사무용 중에서도 중급 이상 정도를 조립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하는데요. 조립 컴퓨터를 사실 때 이렇게 특히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인터넷으로 주문할 경우에는 윈도우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어떤 사이트들은 가격이 나와 있는데 견적이 나와 있는데 케이스 미포함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조립비가 별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립을 하는데 어떤 케이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들을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고 가능하면은 컴퓨터에 대해서 난 잘 모른다, 뭘 사야 될지 모른다 이럴 때는 사무용으로 추천되어 있는 조립 완제품 중에 윈도우즈가 포함되어 있는 정품 윈도우즈가 포함되어 있는 컴퓨터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2021학년도 3월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원격 수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과 함께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원격 수업도 수업입니다. 제가 작년에 너무 많이 한 말이에요. 원격 수업도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임하는 최소한의 자세는 갖춰야 되는 거예요. 물론 원격 수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교실보다는 좀 더 편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눈을 비비면서 뭐 잠옷 차림으로 나온다든지 막 지금 자다 깨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부시시한 상태로 나온다든지 이러면 좀 무리가 있겠죠. 그리고 또 적절한 피드백을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담임 선생님들도 사실은 원격 수업이 익숙한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격 수업을 하다 보면은 얘들이 잘 듣고는 있는가, 들리긴 하는가 이렇게 궁금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고개를 살짝 끄덕끄덕 한다든지 아니면 뭘 열심히 적는다든지 이렇게 내가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스처를 어느 정도는 뭐 일부러 과장해서 보여줄 필요까지는 없지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초등 저학년의 경우 우리 아이가 수업 잘 듣고 있나 궁금해. 잘할래나 처음인데 막 걱정되시죠. 걱정되시고 옆에서 지켜보고 싶으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지켜보셔도 돼요. 지켜보셔도 되긴 되는데 담임 선생님한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지켜보시는 게 바람직해요. 물론 안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뭐 특히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 이제 막 처음으로 해본다 그럴 때 좀 걱정되시니까 옆에서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선생님 수업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화면에 부모님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담임 선생님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뭐 수업을 하는데 청소기를 돌린다든지 뭐 이런 거는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저학년 학부모님들 중에서 약간 이제 욕심이 좀 내 아이가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누가 발표해 볼까요? 이러니까 부모님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네가 한다고 해. 네가 한다고 해. 야, 이러시면은 수업을 부모님이 듣는 게 돼요. 아이가 스스로 하고 부담 없이 압박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격 수업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오늘은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2021학년도 제발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정상적으로 옛날처럼 학교에서 웃고
떠들면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 서로 몸조심하고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그렇게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초등쌤 매플다솜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